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프리시냅틱을 더 먼저 주고, 그다음에 포스트시냅틱을 보면은, 이게 프리가 먼저고, 그다음에 포스트 인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는 이제 ATP가 생긴다는 거죠. 포텐시에이션이 높아지는, 센시티비티가 높아지는, 결국 이제 AMP 리셉터가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이 롱텀 포텐시에이션이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순서로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reverse the order of stimulation. So the postsynaptic neuron is excited. 그러니까 그 신호를 받는 뉴런이 excited before presynaptic neuron. presynaptic neuron을 스티뮬레이트 하기 전에 postsynaptic neuron을 먼저 스티뮬레이트 한 다음에 presynaptic neuron을 스티뮬레이트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causes LTD of excited postsynaptic potential. 그러니까 요 포스트시냅틱 포텐셜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두 개가 이 타이밍이 그러니까 포스트시냅틱 뉴런을 먼저 스티뮬레이트 하느냐 프리시냅틱 뉴런을 먼저 스티뮬레이트 하느냐 요 순서에 따라서 얘가 포텐시에이션이 되기도 하고 디프레션이 되기도 하는 거죠. 롱텀 이펙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플라스티시티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이런 다양한 이 인간의 어떤 펑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써놓은 거죠. 이거는 interval between presynaptic and postsynaptic activity. 얘가 뭐 두 개의 인터벌이 그러니까 presynaptic activity가 스티뮬레이션하고 postsynaptic activity가 아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는 그냥 서로 영향을 안 줘요. 얘가 많이 앞에 있거나 많이 뒤에 있거나 둘 다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포스트시냅틱 셀의 이 firing amplitude, 그러니까 membrane potential에는 영향을 안 주는데 얘가 두 개가 거의 이제 synchronized 될 때 영향을 주겠죠, 서로. 영향을 주는데 post before pre. 그 포스트시냅틱 셀을 프리시냅틱보다 더 먼저 스티뮬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얘가 더 둔감해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프리시냅틱을 before post, 그러니까 프리시냅틱 셀을 먼저 스티뮬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시냅틱 셀을 스티뮬레이트 하면은 얘가 더 민감해지는 거죠. 얘가 LTD와 LTP가 결국은 이제 이 두 개의 타이밍 다이내믹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대략 요 타임 인터벌을 보면은 이 영향을 받는 게 거의 뭐 수십, 10ms, 20ms 그 정도 내에 이 윈도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정도가 가까워야지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롱텀 디프레션이 됐든 롱텀 포텐시에이션이 됐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대한 내용이고요. 질문 있어요, 혹시? 줌에서 들어온 질문? 질문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추석 동안에 한참 공부 안 하다가 와가지고 다 까먹어. 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지금도 이상해? 설정아 학생? 제가 지금 메시지를 봐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이 없는데? 여기는 소리가 괜찮아요.
일단은 설정학생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다른 소리? 다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다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네. 네, 일단 들리긴 하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인클래스로 보려고 그래요. 인클래스로 보려고 그러는데 언제 볼 거냐면 11월 5일인가? 11월 5일이 수요일이죠. 사실 10월 중순쯤에 이 중간고사를 보려고 했는데 테이크홈 과정을 보려고 했는데 내가 11월 5일 날 내가 해외 무슨 워크숍 같은 심포지움에 참석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수업을 못해서 그날 여기서 같은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어떤가 하는데 혹시 서유정 학생도 와서 시험 볼 수 있죠? 11월 5일? 안 되나? 안 된다 그랬나? 누가 안 된다 그랬나? 예, 가능하고, 다른 학생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학생은, 하겠지? 나중에 한번 다시 물어보겠다. 오늘 안 와가지고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포함을 해줄게.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 시험 보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더 일주일? 2주일? 그 정도 더 하고 시험 범위는 다음 시간까지 알려줄게요. 그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방도 해야 되고 하는데 조금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신호가 발생하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신호가 전달되는지 이론하면서 이론 사이에서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강화가 되고 약화가 되고 이런 것들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토픽으로, 이 소마토 센서리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소마토 센서리 시스템은 뭐 옆에 보이지만 터치, 어떤 텍타일 그런 센세이션 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프로프라이어셉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프라이어셉션은 약간 이제 그 컨셉이 좀 약간 그냥 와닿지 않는데, 쉽게 와닿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에 대한 센세이션.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실 스켈레탈 머슬에서 오게 됩니다. 어떤 센서가 물론 이제 센세이션이니까 센서에 의해서 이제 어떤 신호를 받게 되는데, 그 센서가 어디 있냐면, 머슬에 있는 거예요. 이 머슬이 컨트랙트 되고, 익스텐스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본인이 이제 느끼는 거죠. 이런 게 왜 필요하게 되냐면, 내가 뭘 움직일 때, 내 위치를 내가 보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보고 알 수도 있는데, 내가 내 팔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내가 보고 알 수도 있어요. 내가 보고 알 수 있는데, 내가 눈을 감았다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 센세이션이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머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런 perception, 내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perception을 이제 propriocep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스마트 센서리 그 시스템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뇌를 보면은 이 센트럴 서커스에 바로 뒤쪽을 보면은 여기에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라는 이 스트립이 이렇게 존재, 주름이 하나의 스트립으로 존재를 해요. 연결된 주름, 주름 사이에 있는 이렇게 이랑이가 뭐 툭 튀어나온 데가 뭐라 그래? 골 말고 골하고 골 사이, 그걸 이제 그 스트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라고 이거를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에, 이제, 뉴런들이 이제 있죠. 걔네들이 결국은 이 센서리 시그널을 받는,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걔가 이제, 터치 센세이션, 예를 들어서, 핑거 터치라고 생각하면은, 핑거 끝에 이제 어떤 센서가 있겠죠? 얘가 이제, 어딜,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거기 터치에 의해서 어떤 케미컬 시그널이 또 일렉트릭 시그널을 받고 있고, 걔네들이 이제 쭉, 이제, 뉴런을 타고, 여기 오는 거죠, 머리까지. 구조를 보면 이제 대뇌고에는 세레브럴 콜텍스, 대뇌 피질이죠. 대뇌 피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라는 게. 그리고 거기 오기 전에 어디에서 오냐면 여기에는 이제 살라무스라고 요 부분은 이제 심뇌죠. 뇌의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에요. 살라무스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살라모 코르티칼 로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살라모스하고 콜텍스하고 연결이 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돼 있냐면, 요 척수라고 해요. 척수. 척추는 이제, 척추는 뼈죠. 이제, 척추에 있는 신경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cervix, thoracic, lumbar, 이제, sacral,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위쪽, cervix, 그리고 thoracic, 그 다음에 이 허리 있는 데가 이제, lumbar라고 하고, 같은 이제, sacral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 신경이 바깥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ircle부터, 연결이 돼서, thoracic 바로 전전되네요. 여기서 보면. 얘가 그 엑선이 쭉 여기를 따라서 이 척추 신경을 따라서 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탈라무스까지 가가지고 그 센서리 콜텍스까지 가는 그 루트가 있는 거고 요 척추에 있는 부분을 떼어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리셉터 엔딩 리셉터가 결국 이제 그 센서리 리셉터를 얘기하는 거죠. 센서리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걔를 가지고 이제 게이팅을 해가지고 시그널을 만드는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pain and temperature afferent fiber afferent하고 A로 시작하는 afferent fiber고 efferent fiber는 반대 방향이에요. efferent effector 쪽이 efferent fiber고 afferent fiber는 그러니까 이 구심향이라고 하나? 그 들어온 그런 방향의 파이버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메카노센소리 에프런트 파이버. 얘는 이제 그 메카니컬한 어떤 그 센세이션을 가지고 온 거죠. 얘는 페인하고 템퍼처.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척추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도르설 루트 갱글리언 셀이라는 애가 지금 쭉 얘를 연결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척수에서 이 다른 그 셀들하고 척수에 있는 셀들하고 이제 커넥션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바깥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제 안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패스웨이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거고요. 네. 그럼 센소리, 그 메카노 센소리 에프런트 뉴런의 경우에 얘가 어떻게 그 동작을 하나 한번 보죠. Transaction in mechanosensory effort. The process is illustrated here for Pacinian corpuscle. 요 Pacinian corpus라는 거는 이제 요 피부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조직을 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파이버 끝이 이제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결국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셀의 바깥쪽하고 안쪽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아이온 채널들이 이렇게 있죠. 아이온 채널이 있는데 얘네들이 메케니컬 스트레치나 요가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여기에 바깥쪽에 있는 소듐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포텐셜을 바꿔주죠. 얘는 메카노센시티브 뉴런, 그러니까 아이온 채널, 메카노센시티브 아이온 채널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얘가 포텐셜을 바꿔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스티뮬러스가 작게 오는 어떤 형태로 그 포텐셜이 생기고 미디어로는 어떤 식으로 포텐셜이 생기고 스트롱 스티뮬러스가 오면 어떤 식으로 포텐셜이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처음에 이제 그 스티뮬러스가 좀 작게 오면은 그게 비례하게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이상 스레이홀드를 지나게 되면은 얘가 그 스파이크 포텐셜, 어떤 이 연쇄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굉장히 그 피크 이 스파이크 포텐셜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뭐 전에 액션 포텐셜을 했을 때 하고 비슷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요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트랜스액션 메커니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케니컬한 스트레스를 케미컬한 포텐셜 체인지로 케미컬의 움직임을 바꾸고 걔가 결국 이제 포텐셜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사실 조금 뒤쪽에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센서리 펑션, 그러니까 뭘 센싱을 하느냐. 여기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프로프라이오셉션, 그러니까 머슬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리포팅하는 그러면 이제 머슬 스핀들이라는 리셉터에 의해서 그 신호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퍼런트 엑선 타입, 1A, 2 이런 타입이 뭐 있어요. 두 가지 서로 다른 타입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엑선 다이메탈에는 한 10마이크론 정도 되고, 컨덕팅 벨로시티, 그러니까 이 신호의 빠르기는 80에서 120, 굉장히 빠르죠. 프라이셉션은 당연히 이제 빠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움직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센싱을 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터치 센세이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셉터가 있어요. 머클, 마이스너 셀, 패스니안, 그리고 뭐 로피니 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그 셀들의 이제 리셉터들이 이 작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이 터치에 다양한 리셉터가 있다는 거는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스킨 서피스에 있는 거하고 좀 딥한 쪽에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가 이제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같이. 그리고 엑선 타입은 뭐 A, 베타라고 하는데 파이버 두께는 좀 얇고 컨덕팅 벨로시티는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페인 혹은 템퍼레처 얘네들은 free nerve ending이라 가지고 얘는 뭐 리셉터가 따로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그 너브의 끝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센싱을 하고 오는 거예요. A 델타라는 액션 타입으로 오고 얘는 조금 이제 느린 그런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고 파이버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pain, temperature, itch, non-discriminative touch, 가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free nerve ending인데 얘는 이제 unmyelinated 되지 않은 그런 엔딩인 경우에 이제 이런 센세이션을 전달하고 얘 타입은 C이고 엑선 다이메타는 가장 얇고 컨덕션 벨로시티는 가장 느립니다. 거의 50배 이상 느린 그런 걸 보여주죠. 가려움은 사실 프로프라이셉션 내가 내가 움직이는 거 계속 피드백을 줘야 되는 그런 거하고 다르게 가려움 같은 거는 조금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페인 같은 거는 이제 페인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굉장히 굉장히 빨리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거죠. 템퍼레처는 우리가 보통 잘 알죠. 그러니까 얘가 아주 빠르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뜨거운 걸 했을 때, 내가 이 움직임보다도 더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가려움은 당연히 그렇고, 네, 그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그 캘리퍼라고, 캘리퍼라고 알죠? 이렇게 콤파스 같은 거? 이렇게 양쪽에 이제 뾰족한, 콤파스는 이제 한쪽에 뭐 펜이 있어 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 집게처럼 돼 있는데 끝이 뾰족한, 캘리퍼라고 하는데, 그 걔를 이제, 뭐 재구, 요 간격 재구 뭐 이럴 때 쓰기도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터치를 했을 때 얘가 이제 그 센세이션에 대한 거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다른 셀을 자극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얘의 이제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죠. 이 어떤 센서의 유형의 센싱을 가지고 오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정도의 요 A, B, C가 이 정도 이제 오버랩하는 그 리셉티브 필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얘가 이 그린이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굉장히 가까울 때 이제 이거를 이 손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A라는 애는 굉장히 적게 반응을 하고 B라는 애가 반응을 크게 하겠죠. 그리고 C라는 애는 반응을 적게 해요. 결국 얘는 이 두 개가 세퍼레이션 된 거를 모르게 요 가운데에만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이 B라는 애의 어떤 스티뮬러스가 있는 거라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얘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얘가 이 위치를 보면은 C의 센터도 아니고 C의 주변부, 그리고 B에도 주변부, A에도 주변부예요. 그죠? 그러면은 A, B, C에서의 이제 스파이크 레이트를 이제 파이버가 이제 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파이버들의 그 스파이크 레이트를 봤을 때 다 주변부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레이트가 다 비슷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느끼냐면 다 터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죠. 이 세 개가. 얘는 가운데만 터치가 되는 것처럼 느끼고 얘는 다 터치가 되는 것처럼 느끼죠.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A의 센터, C의 센터, B의 거의 리셉티브 필드를 벗어나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A하고 C가 그 컨택이 있는 걸로 느껴지죠. 그래서 얘가 결국 이제 두 개가 이제 세퍼레이션이 된 거를 느끼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걸 봤을 때 지금 요 캘리퍼를 가지고 하면은 손 같은 경우에는 얘가 두 개가 지금 요 C, 요 파란색 처럼 이렇게 완전히 세퍼레이션이 되게 이렇게 센세이션을 주는 그 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좁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터치의 레졸루션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손등 같은 데는 이게 얘 두 개 사이에 이제 세퍼레이트 파이버 스티뮬레이션을 주는 게 더 넓은 거죠.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센세이션의 레졸루션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C번은 뭐를 보여주냐면 mean 2-point discrimination threshold.
그러니까 이것처럼 두 개를 세퍼레이트하게 볼 수 있는 스레이쇼드를 봤을 때 이게 1mm예요. 지금 핑거를 보면은 핑거는 다 few 밀리미터 이 정도 되면은 다 떨어진 그 separate fiber를 스티뮬레이트 해요. 근데 손바닥은 이제 여기서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arm이 되면은 더 떨어지죠. 그리고 숄더 이런 데는 아주 한 수 센티미터가 떨어져 있어야지 얘가 서로 다른 이 스티뮬러스라고 느끼죠. forehead, 이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낫구나 얘는. 그리고 cheek, nose, lip 그럼 점점 노르션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가슴, back 이런 데는 belly 마찬가지고. thigh, calf 다 노르션이 떨어졌다가 이 발가락이 되면 좀 좋아지고 이제 발가락이 되면 이제 더 좋아지겠죠. 요게 지금 이제 이런 receptive field separation, 그러니까 2-point discrimination threshold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센서리의 어떤 레졸루션이 이 몸의 부위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게 이 센서리 파이버가 덴시티가 다 골목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등 같은 데는 센서리 이 파이버들이 덴시티가 그렇게 높지 않고 당연하게도 손 같은 데는 그 파이버 덴시티가 굉장히 높죠. 그런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slowly and rapidly adapting mechanoreceptor providing different information. 스티뮬러스를 지금 이렇게 줬을 때, 여기서 이렇게 줬을 때, 이 slowly adapting 이라는 그 리셉터는 무슨 일이냐면 얘가 스티뮬러스를 가하게 되면 얘가 처음에는 이제 막 파이링을 하다가 계속 이 스티뮬러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냥 이제 천천히 이렇게 정상 상태로 오게 되고 rapidly adapting 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변화가 있으면은 굉장히 빨리 이 스티뮬러스가 이 신호가 가게 돼요. 그 다음에 금방 신호의 변화가 없으면 금방 또 없어져요. 신호. 그리고 다시 이제 얘가 리턴 투 노멀 됐을 때도 또 이제 이 신호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these function differences allow mechanoreceptor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both the static via slow adapting receptor and dynamic via rapidly adapting receptor. dynamic qualities of stimulus. 얘네들 보면은 이제 이 스티뮬러스가 어떤 형태의 스티뮬러스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반응이 서로 이제 다른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스태틱 스태틱 property를 하고 코를 해야 되겠고, 이 rapid adapting receptor는 dynamic property하고 correlate가 되어 있는. 서로 다른 클래스의 리셉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텍타일이니까 결국 이제 스킨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디텍트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 이 스킨의 구조를 좀 알아야겠죠. 스킨은 보통 이제
이 헤어 스킨은 좀 다르지만, 이제, 그냥 보통 헤어가 없는 스킨 같은 경우에는, 에피더미스, 더미스, 그리고 서큐테니어스 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에피더미스에서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제 여기 널브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널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널브에서 바깥쪽으로 지금 널브 엔딩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셀이 있는 게 아니라 리셉터가 있는 게 아니라 리셉터 셀이 있는 게 아니라 널브 엔딩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얘네들은 아까 이 센싱 클래스를 보면은 페인이나 아니면 템퍼레처, 이치 이런 거를 센싱을 하는 애들이죠. 널브 엔딩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스너 코퍼스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요 에피텔리얼 셀 바깥쪽으로 이제 보면은 머라켈 셀 뉴라일 컴플렉스, 머라켈 셀하고 뉴라일 컴플렉스가 이렇게 있게 되고요. 요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에피더미죠. 에피더미. 그래서 더미에 보면은 루피니 코퍼스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제일 밑에 쪽에 이제 이런 터치 센세이션하고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게, 파시니안 코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메카닉 센서리 리셉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헤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피더미가 있고, 더미가 있는데, 더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런 모낭이라고 하는 모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털이 있죠. 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럴 밴딩 역시 이렇게 넓이 쪽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터치 돔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낭을 이렇게 주위를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돌아가는 파이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롱기튜디널 쪽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구조가 있는데 하여튼 이 더미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지금 이 로케이션하고 엑선 다이아미터 여러 가지 특성들이죠. 근데 이제 스몰 리셉티브 필드, 그러니까 리셉티브 필드가 아주 작은 그런 센시티비티 높은 거죠. 그런 애들은 이제 머라켈 셀이나 아니면 마이스너 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지 리셉티브 필드는 파시니안 코퍼스나 아니면은 루피니 코퍼스 이런 애들이고 위치는 아까 여기 앞에 봤듯이 tip of epidermis, sweat edges, sweat ridge, 이거는 dermal papillae close to the skin surface. 얘는 이제 dermis 아니면 deeper structure, 루피닌 dermis. 그리고 엑선 다이아미터는 정말 비슷하고요. 그리고 컨덕티비티, 벨로시티 비슷해요. 센서리 펑션은 이제 서로 다르죠. 이 머라켈 shape and texture perception. 그러니까 모양이나 어떤 texture, 거칠거나 맨들맨들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스너 셀 같은 경우에는 motion detection, 그리고 grade control. 모션 움직이는 걸 이제 디텍트하는 거고, 그리고 패시니안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perception of distant event through transmitting vibration.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이런 distant event를 알게 되는 거고, 어떤 툴 같은 거 가지고 할 때 툴 끝에 뭐가 이렇게 닿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
그리고 로피니 같은 경우에는 tangential force, 뭐 hand shape, motion, direction.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모션이라기보다는 모션의 디렉션이라든지 아니면 tangential force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스티뮬러스하게 가장 적합한 스티뮬러스는 엣지나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엣지나 포인트, 코너, 커버처 이런 거고 그리고 마이스너스는 아까 이게 그 모션 디텍션 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킨 모션, 이제 스킨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스티뮬레이션이고 그 패시니안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로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킨 스트레치 얘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얘가 가장 적합한 스티뮬러스입니다. 그리고 뭐 셀렉트 필드 에어리어를 보면은 이제 그 마켓 셀이 가장 작고 그다음에 마이스너 셀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뭐 파시니안 같은 경우에는 뭐 entire finger or hand 그러니까 핑거 전체든지 아니면 핸드 전체든지 이런 거고 그리고 이 루피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뭐 6cm 제곱 정도, 60mm 제곱 정도니까 7mm, 1cm, 1cm 거의 1cm, 1cm에 가까운 그런 크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Iteration density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센서가 많이 있냐 1cm에 몇 개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정을 하면 얘는 한 100개 정도 있고 얘는 150개 정도 있고 얘가 더 많다고 이게 리솔루션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리셉티브 필드가 더 크죠. 얘는 많지만 리셉티브 필드가 더 크니까 오버레이가 많이 돼 있는 거고 얘는 오버레이 좀 덜 돼 있는 거죠. 오버레이 덜 돼 있고 리셉티브 필드가 작으니까 훨씬 더 파인한 어떤 디텍션이 가능한 거고요. 네, 얘는 뭐 20개, 10개 정도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페셜 에퀴티가 얼마나 스페셜 레졸루션이 좋으냐. 뭐 당연히 이제 머리카락 셀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마이스너 셀, 이제 패시니안이나 루피니는 아주 러프하죠. 그리고 response to sustained indentation 계속 sustained indentation 계속 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얘는 sustained 그 slow adaptation 아까 봤을 때 이게 변화가 있을 때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제 adaptation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슨 셀은 그와 반대로 rapid adaptation 얘가 누르고 있으면 반응 안 해요. 변화가 있을 때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얘는 패시니안 같은 경우에는 rapid adaptation 그리고 루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low adaptation 이고요. 예, 그리고 뭐 frequency range는 뭐 이 정도 얘는 좀 더 빠른 변화에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빠른 변화에는 잘 리스폰스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얘는 빠른 변화에 더 리스폰스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다이내믹 프로퍼티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보다 훨씬 더 이 빠른 변화에 리스폰스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rapid adaptation 하는 요 클래스들이 훨씬 더 이제 하이 프리퀀시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threshold for rapid indentation or vibration 네. 8 마이크론 이거는 인덴테이션의
인덴테이션의 트레시홀드 8mm 얘는 더 그 인덴테이션의 그 레졸루션이 더 좋고요. 얘는 뭐 아주 좋고 얘는 가장 안 좋고 사실 여기 보면은 이 마이스너 셀하고 파스니안하고 비슷한 클래스라는 걸 알 수 있고 로핑이하고 라켈하고 비슷한 클래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위치 때문에 로핑이 가장 안쪽에 있고 라켈은 가장 서피스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그 캐릭터리스틱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 브레일 레터 그 점자를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뭐 점자를 많이 안 봤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이 맹인들은 훨씬 더 잘 감각이 있겠죠. 이게 쭉 가면은 이제 뭐라고 썼는지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퍼셉션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 점자를 이제 스크리닝을 하면서 여기서 보면은 각 셀마다 리스폰스를 지금 본 거예요. 네? 각 셀마다 이제 리스폰스를 보면은 셀 그러니까 굉장히 파인하고 제일 바깥쪽에 있고 뭐 이런 애들을 보면은 얘를 그대로 하이 레졸루션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마이스너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상당히 서비스에 있긴 하지만 얘만큼 이 레졸루션이 좋지는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루핀이나 파시니안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전체적으로 다 느끼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얘가 여기 보면 이제 주기가 있죠. 이 주기를 느끼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주로.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가 뭔지를 인지한다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이게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브레일레터를 이렇게 스캔했을 때 리스폰스를 각 셀마다를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된다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프라이셉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수요일.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요? 지금 없어?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